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시장이 하락을 할 때 흐름을 짚어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눈병이 심하게 왔습니다. 양쪽 눈에 동시에 오면서 컴퓨터, 핸드폰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진행할 수가 없었고요.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 방송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유튜브 댓글에 톡방을 만들어 달라고 하셨는데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질문이 있으시면은 유튜브 댓글 그리고 제 거 인스타, 페이스북, 스레드에 질문하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장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장중에 4.11%, 4% 넘게 급락을 했고요. 종가에는 4%로 마감을 했고 코스피도 2% 넘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장중에 2.52까지 하락했다가 종가는 2.41%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는 요인들은 지금 보시면은 2차 전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 다음에 NNF 등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항제주다 해가지고 100만원 넘어가면 항제주죠. 그런데 지금 82만 4천원까지 하락이 나왔고 오늘 8% 넘게 하락했습니다. 에코프로 BM도 1.12%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LNF 같은 경우는 9.05% 급락이 나오면서 오늘 검은 수요일 해가지고 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을 완전히 폭락으로 이끄는 그런 하루였고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 관련된 종목도 하락세가 크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 쪽에서는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뭐 16년 만에 최고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요 금리 정책이 한 번이 아니라 한 번 더 수도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죠. 거기에다가 현재 이 금리 정책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인력 시장들 보면은 좋아요. 그러니까 구인 구직 요 지표들을 봤을 때 나쁘지 않기 때문에 고금리 정책이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거.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오늘 시장을 좀 앞두고 미국 내에서 권력 3인 하원 의장이 해임이 됐습니다. 그것도 공화당에서 진행을 했어요. 이제 같은 당에서 해임안이 나오다 보니까 아마 공화당 내에서도 지금 잡음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안을 임시 예산을 통과시켰다라는 거에 그 과정에서 좀 불만이 있었던 공화당 강경파들이 반란해가지고 민주당과 같이 해서 이제 해임을 해버렸는데 그거는 미국 의회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잡음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셧다운에 대한 부분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시장에 발목을 잡을 것 같다. 거기에다가 달러 인덱스가 상승을 하고 있죠. 107.07까지 상승을 해서 얼마 갈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는 한계점에 임계점에 도달한 것 같아요. 정확하게 저도 이제 어떤 포인트인지 가격을 알 수 없는데 구간이 그렇다는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환율 상승 오늘 1363.5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1.05% 상승을 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환율은 1600원까지는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정말 안 좋으면 2000원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이었죠. 작년 대선을 앞두고 이야기했던 게 환율을 봤을 때 한국 경제가 정말 힘들어지는 그런 구간으로 간다. 그러면서 지도자가 노련한 사람이 좀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환율 정말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인스타에다가 이런 글들을 좀 남깁니다. 이때가 8월 16일인데요. 제 이제 인스타에다가 올린 건데 이때가 IF 때예요. 2,000원대. 그 다음에 여기가 금융위기 때 1,600원대 자리인데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상승, 그죠? 이게 얼봉입니다. 또 이렇게 해서 또 상승하고 그래서 정말 최악의 상황에 가면은 2,000원까지도 가는 추세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제가 한국은 통상국가를 한류 시장 영향을 크게 받는다. 앞으로 한국 경제는 무지무지 힘들어지는 쪽으로 간다. 개인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지만 국가는 개인을 위해 희생하지 않는다. 각자 도생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댓글 남기셨던 분들에게 또 제가 말씀드렸어요. 빡세지는겨 하니까 제가 그렇다라고 이야기 좀 드렸고요. 개미 지옥에 열리나 부분만 또 제가 또 답글도 좀 드렸고요. 환율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한국 경제 앞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녹록지가 않아요. 잘못하면은 올해 안에 국가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정말 힘들어지는 그런 구간입니다. 지금 자영업자 분들 그리고 기업 운영하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정말 힘들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미국 마이크론이 2조 원의 영업 손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삼성전자 1.32%까지도 하락세가 좀 나왔죠.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하는 게 그거죠. 파동보다는 추세를 먼저 보고 그리고 파동을 보시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제가 유튜브에다가는 이때예요. 8월 16일 제가 꼭 시청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1개월 전인데 여기 보면은 8월 한 16일 정도 됩니다. 이렇게 차트하고 여기 자리가 지금 되고 있죠. 121선에 딱 걸쳐 있는 그 자리. 여기에서 제가 분명히 시장이 전환이 된다라고 바뀌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는 2,800, 900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우리가 주식이라는 것은 생물이기 때문에 변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레버리지가 아닌 옵버스, 인버스에 대한 투자를 이야기를 했어요. 쭉 올라갔다가 지금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그 전에는 제가 제 거 인스타입니다. 여기 보시면 7월 24일에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작년 10월부터 상승했던 추세가 마무리 구간에 왔다. 이제는 상승은 제한적이며 하방은 열려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상승은 제한적이고 하방은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7월 24일입니다. 자, 어느 구간이냐? 여기 구간입니다. 이렇게 7월 24일 여기서부터 해서 이렇게 상승한 것은 이제 상승은 제한적이다. 8월 1일까지 2668포인트까지 갔다가 꺾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8월 16일에 유튜브에서 방송 말씀드리면서 이제는 추세가 이렇게 꺾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추세에 대한 하락이 다 끝났느냐?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좀 더 하락에 대한 추세는 더 나와야 되는 그런 시점이고 제가 8월 달에 이야기를 해드릴 때 지금 시점에서는
2300, 2200, 2100, 2200 어디에서 멈출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추세가 하방이니까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근데 현재까지 추세에 대한 하락은 끝나진 않았다. 더 남았다. 더 하락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지금 이제 코스피 기준, 그다음에 코스닥을 기준을 잡든 하락에 대한 부분은 과도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 추세 하락하는 추세 구간에서 반등이란 게 있죠. 이렇게 하락했다가 이렇게 반등이 나오죠. 여기에서 또 하락했다가 반등이 나오고 나서 또 다시 또 재차 하락을 합니다. 이게 이제 추세 하락이라는 게 이어지는데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인스타를 보셨던 분들은 뭐 7월 달에 데뷔를 하셨을 것이고 또 늦어도 8월 달에 또 제 거 유튜브 보신 분들은 그때부터 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시점에서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점들도 좀 있었고요. 우리 투자라는 게 타임입니다. 타임을 잘 잡아야지만이 투자가 잘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지금 구간은 과매도 구간에 들어갔다. 그래서 빠르면은 뭐 이번 주에 금요일 정도 아니면 내일 정도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여유를 갖고 이번 주에는 그냥 하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냥 하시고요. 다음 주에는 하락이 어느 정도 멈추고 내 눈으로 반등이 시작되는 그 시점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거는 반등일 뿐이지 상승으로 추세가 전환이 되는 신호가 아니다. 반등 후에 다시 또 하락이 이어지는 상황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반등에 속으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이제 추세 하락이 딱 끝나고 나면은 이야기 드릴게요. 자, 이럴 때죠. 제가 코로나 터지기 전에 여기에서 시장 끝났다 말씀드렸고 시장이 하락이 나오고 나서 또 3월 24일에 시장 상승한다 해서 갔고 그 다음에 2020년도에 1월달 2021년 1월달부터 해서 주구장창 계속해서 시장은 끝났다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하락에 대한 신호를 또 말씀드렸어요. 추세에 대한 하락세가 좀 나왔고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시장에 대한 부분들 긍정적으로 보자. 특히 이제 작년 10월 달부터는 아주 강력하게 계속해서 시장이 상승세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요거 3,316포인트는 깨기는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상승세 나왔고 지금은 또 이렇게 하락이 가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고점 자리, 바닥 자리, 또 이렇게 고점 자리, 바닥 자리, 고점 자리. 바닥 자리 나오면은 추세 하락에 대한 바닥 자리가 나오면은 그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나오기가 힘들다라는 거 드립니다. 멀었다라는 거 드립니다. 여러분들께 좀 투자를 좀 하실 때는 성장주를 잘 분석을 해 놓으세요. 성장주를 잘 분석하셔가지고 시장이 하락세가 딱 나왔다. 그러면은 그때 가셔서 투자를 좀 과감하게 하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해서 마감을 하겠고요.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제 주관적인 이야기입니다. 참고만 하시라는 말씀 드리겠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그 다음에 저장까지도 설정해 놓으시면 좋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